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와 의정 발언대 그리고 각 위원회, 연구회별 활동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주시의회가 지난달 2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의안 심사를 거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14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의견 포함 원안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은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16건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진주가 서부 경남의 교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관 의원의 말을 직접 의정 발언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진주시가 당면한 시급한 현안인 터미널 이전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은 건립된 지 49년이 지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함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후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KBS 방송국을 이전하고 중소공연장,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면 우리 진주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신석영 의원은 진주 실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실크 수의 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신석영 의원의 의정 발언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주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우리 전통 장례 문화는 고인에겐 비단, 모시, 명주 등의 고운 수의를 입히고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죄인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삼배수의를 입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 조선 총독부가 실크 수의를 삼배수의로 격화시키고 이를 강제했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부터 삼배수의가 일반화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시에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실크 수의를 지원하여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실현하여 실크 수의를 확산시킨다면 일제 식민정책의 잔재를 청산함과 동시에 노인 복지와 실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영석 의원은 또 진주시 역점 산업인 도심항공교통, UAM과 우주클러스터의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 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석 의원이 직접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진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은 UAM 산업과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사업인 3D 프린팅 사업이라고 봅니다. 경남의 우주 클러스터 선구자적 역할 핵심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렐리티비티 스페이스사는 발사체 무게 대비 85% 3D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올해 안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은 우리나라 누리호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3D 프린팅 기술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각 기술부 지원으로 구축된 경상국립대 내 3D 프린팅 경남센터에서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지만 더 많은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진주시의 역점 산업인 UAM과 3D 프린팅 사업의 활성화로 성공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달 25일과 26일 제24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혁신도시 금산교 구간 자전거 도로와 하수처리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이날 약 49억 원을 들여 지난 3월에 준공한 혁신도시 금산교간 자전거 도로를 찾아 이용자 편의시설 등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어 하수처리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듣고 하수처리의 공정 과정과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민간 위탁 운영 상황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중 주요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기획문화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인 논계시장, 중앙시장 일원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상인회와 시 관계자로부터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의 계획과 추진 상황을 듣고 대내외 홍보 강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진주 상인회 연합회와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진주 논계시장 상인회관에서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선 연구회 대표인 김영석 의원 등 시의원 9명과 상인회 연합회, 관계기관 직원들이 다양한 정책 제안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상권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매니저 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앞선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진주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연구회가 두 번째 전문가 초청 강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의회 2층 열린 회의실에서 마련된 강연에선 경상국립대 박물관 송영진 학예팀장이 근대 진주 고적조사와 가야유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주 지역 내 가야유물이 발굴되는 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진주성 대사지와 외성곽, 수정봉과 옥봉 유적 위치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공유한 연구회는 조만간 지역 역사문화자원 관련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들은 진주 10월 축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원들은 지난달 8일 남강유등축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등이 열리고 있는 10월 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배치와 시설물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은 진주성과 음악분수대, 부교시설물 등으로 이동하며 진행됐으며 올해 운항을 시작한 유람선 선착장인 물빛나루 쉼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달 4일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창술 경상국립대 스마트유통물류학과 교수를 초청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지역상권 실태와 국내외 전통시장 우수 사례 등을 전하면서 지역상권의 차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와 의견들을 참석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진주시의회가 제241회 정례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21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계획 동의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총 17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특히 지난해 시정 전반과 예산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이 포함돼 진주시정의 난맥들을 지적하며 행정의 분발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정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정뉴스에서도 의원들의 보다 다양한 활동 현장 모습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